안녕하세요. 커니의 원성호 파트너라고 합니다. 방금 이계열 총괄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CNC와 커니가 함께 디지털 닥터 방법론, DT 수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오늘 공동 개발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DT 수준 진단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T 수준 진단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시장 내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DT 수준 진단 툴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저희 커니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컨설팅 펌들은 DT 수준 진단 툴을 나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쓰임이 있고 훌륭한 툴들이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각 고객사분들의 경영진 그리고 실무진 분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진단 툴에 대한 그 갈증들이 많이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악된 갈증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 영역 및 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투자 대상이 되는 DT 기술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의 깊이와 또 쉬운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조금 그 C레벨에서 파악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기존의 진단 툴들은 전략, 문화 이런 그 추상적인 범주와 함께 DT 기술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위 수준에서만 다룰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픔이 좀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는 분석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그 자사의 에지이즈와 선도사의 갭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고객 기업의 고유한 사업 특성, 제품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경영 전략이 다른데 그것을 이네이블링하는 DT 기술의 경우에도 선후 경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경쟁사와의 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용도가 낮고 결국은 진단 이후에 실행으로 연결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진단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가 주도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고객사의 업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를 했느냐에 대한 챌린지, 또 원A 방식으로의 진단이 가져오는 진단 결과에 대한 어떤 공감대에 있어서의 어떤 미흡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닥터 방법론 DT 수준 진단 프로그램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단 영역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이번에는 전략, 문화 같은 추상적인 영역은 일단 제외를 하고 DT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IoT라는 이제 DT 기술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구축, 활용, 관리라는 그 심층적인 측면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목표로 진단 영역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대 DT 기술 아래 24개 영역을 들여다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앞서 이제 총괄님께서 어떤 컨설턴트가 혹은 어떤 그 사내의 담당자가 진단을 진행하더라도 똑같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 5단계의 절대 평가 기준을 두었는데 상위 수준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스테이지 오브 엑설런스가 정의가 되었고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각 진단 항목별로 단계가 세부적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일단 회사 차원에서의 그 단계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디지털 스타터 레벨에서는 아직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향성 설정 없이 그 필요시마다 애독하게 이제 디지털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하면 디지털 익스플로러 레벨 정도가 되면 비로소 이제 그 디지털 혁신 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디지털 퍼포머 정도가 되면 비로소 재무 성과가 창출되는 DT 유즈 케이스들이 확립되는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 수준에는 이제 다소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머 정도가 되면 시장 내에서 디지털 혁신을 리딩하고 DT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사실 그 기술별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기술별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 영역 내에 AI 모델 학습 자동화를 예로 들자면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모델 학습과 관련된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단계를 정의하고 각 단계가 되면서 자동화율이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정이나 학습 데이터의 선별이나 최종 모델 구조의 도출 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자동화되는 단계까지를 이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객관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찍을 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정의를 함에 있어서 SK 내에 이제 CNC의 테크센터, 그리고 커니 내의 DT랩, 그리고 외부 전문가 그룹들의 감수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도화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진단 영역과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분석 툴을 활용을 하려면 세 가지 측면의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사의 as-is 수준에 대한 현황과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사의 고유한 사업 특징이나 근미래의 전략 목표를 고려했을 때 투비 목표 수준에 대한 목표치와 그것이 이제 현실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달성 방안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도 경쟁사의 수준과 그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특히 다른 진단 툴과 다른 부분은 자사의 이제 투비 목표 수준에 대한 의지체와 그 근거들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료들을 확보하고 나면 사실 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as-is와 선도 경쟁사와의 갭, 그리고 또 자가 설정한 DT 수준 향상 목표치 간의 갭,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사가 설정한 목표들이 어떤 경우에는 선도 경쟁사와의 갭 대비 적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를 뛰어넘는 수준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태를 어떤 분석의 기틀로 잡아서 저희가 개선의 키워드들을 던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틀을 봐주시면은요, 가로축에 DT 수준 상향 목표, 이게 as-is와 to be 목표의 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로축은 선도 경쟁사 대비 갭.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냐면, 선도사와의 갭은 크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그 단기간 내의 것들을 따라잡을 목표들이 구체화되어 있고 것들을 충분히 근거로서 납득하게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액트 나우로 분류를 하고 전사적으로 리소스를 지원해줘도 좋은 영역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제언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별로 경쟁사 대비 갭은 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DT 상향 목표가 크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경쟁사의 수준에 대한 as-is 근거 자료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게 업의 트렌드 관점에서 선도사가 먼저 선구안을 가지고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 전략의 차이로 인해서 경쟁사만 이제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의 트렌드를 선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제 고객사에도 이 고를 상향 조정할 것에 대한 제언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 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선도사 경쟁사와의 갭이 적거나 오히려 우리가 앞서 있는 경우인데 그 갭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잡고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차별적인 경영 전략을 위해서 DT 기술들을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네이블러로 사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자칫 기술의 맥시마이즈라는 오류에 빠져서 오버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되어 있는 근거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고 제언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도사와 갭도 적고 저희의 DT 수준에 대한 상향 목표도 적정 수준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온트랙 레벨로 보고 이제 모니터링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분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나면 어떤 산출물들이 나오느냐에 대한 그 예시 그림들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부를 진단할 수도 있고 어떤 그룹사를 대상으로 관계사들을 진단할 수도 있는데 그 가장 작은 단위별로 이제 사별 리포트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s is 수준과 to be 수준, 그리고 경쟁사의 수준, 그리고 그 갭들, 그리고 그 갭들로부터 판단되는 기술 영역별 그 4가지 키워드에 의한 개선 의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리포트에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도 경쟁사들이 앞서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었는지를 저희가 요약해서 드리고요. 거기서 차가 난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방식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DT 수준 진단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가 진단 베이스입니다. 고객사의 그 작성 담당자분들을 이제 복수로 좀 지정하시게 되는데요. DT 기술의 현황과 목표를 잘 아시는 분들, 혹은 이제 사업부 단위로 진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업부의 담당자분들이 참여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진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객관적인 표준 진단지가 제공이 되긴 하지만 디지털 닥터분들이 그 밀착하게 붙어서 이 진단에 필요한 설명,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조정, 그리고 벤치마킹 인풋들을 드리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자분들이 작성하시는 동안 그래서 이제 작업의 충실도나 작성된 내용과 그 점수, 근거의 이제 적정성에 대해서 계속 검증하고 챌린지하고 조정하고 합리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고객사와 그리고 저희 CNC와 커니가 다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됐다라고 만족이 됐을 때 이제 보고서화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진단 프로그램이 실제로 워킹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SK그룹에 적용한 사례를 우승도 리더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